안녕하세요. 디지털 픽스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NFP가 42만 8천 명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인 38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NFP가 42만 8천 명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인 38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예상과는 달리 62.2%로 후퇴하면서 노동시장의 극도로 타이트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3.6%로 전월과 동일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해서 0.3%가 증가해 3월 수정치 0.5%에 비해서 둔화되었습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인과 이직의 건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기업들은 소비자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최근 몇 달간 임금이 가파른 속도로 올랐으나 4월 들어서 그 속도가 다소 둔화되기 시작한 듯 보여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월 NFP 증가치가 43만 1000명에서 42만 8000명으로 하향 조정된 점에 주목하고 팬데믹 기간 중에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진한 가계 설문 결과를 인용해 임금 증가세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에머스트 피어폰트 증권은 NFP가 4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이 벌써 12개월째라면서 연준이 보는 보다 광범위한 노동시장은 여전히 매우 뜨겁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75bp 인상을 포함해서 그 어떤 선택지도 테이블 위에서 치우지 않겠다고 말해서 75bp 전보 스텝의 가능성을 일축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가이던스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바키는 나는 무엇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의 속도가 꽤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평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확신이 든다면 더 빨리 정책을 움직여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바키는 올해 폼시 투표권이 없지만 랜달 콜스 등 전 연준 인사들마저 연준의 오판과 실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파월에 대한 압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물가 통제에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 작동했다면서 3월 리프트 오프 이전부터 이미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장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인사로 잘 알려진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펌씨가 중립을 넘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공급 제약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가 된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책을 중립이나 그보다 약간 위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나 혹은 경제가 보다 높은 압력의 균형에 놓일 경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장기 실질 금리를 긴축적인 스탠스까지 밀어붙여야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으로 인해서 미국 노동시장의 열기가 다소 식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4월 임금의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된 점은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서, 그러나 극도로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전체적인 자산시장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두려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자산시장의 하락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도 하락 끝에는 반등이 있고 분명한 저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